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주말 국내 시장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가 거의 3.8%, 코스닥이 4%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주말에 뉴욕 시장은 고용 지표 쇼크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이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볼 때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격 조율이 대체적으로 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락세를 보였댔는데, 유독 한국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대외적인 어떤 변수도 있었지만, 대외적인 어떤 변수보다는 국내 시장의 그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시장을 짓눌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도 보면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전체 시장 흐름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피가 2.4%, 코스닥이 4.2%, 그래서 그 프랑스, 유럽 쪽에 3.7, 3.3에 비해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홍콩이 2.9%, 대만만 0.3% 올랐고요. 미국 나스닥도 2% 정도 빠졌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글로벌 시장의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이 가격 조정에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주간 지표로 보면 국내 시장 흐름에서는 일단 지금 상법 개정안이 월요일 날에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 1,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이런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별한 지표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미국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고용이 지금 주말에 쇼크였단 말이에요. 특히 지지난달에 나왔던 고용이 감소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 결국은 이것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얼마나 또 위축돼서 나오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주중에는 팔란티어, AMD, 일라이 릴리를 비롯한 기업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그린푸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LIG 넥스원, CJ 대한통운, 이런 정도의 시장 흐름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면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어떤 변수는 기존에 나와 있던 미국의 고용 쇼크, 이게 금리 인하로 어떻게 연결돼 나갈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은 세제 개편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이 세제 개편도 분명히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니까 시장이 부담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주가는 주간 단위로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주가가 21선을 처음으로 4월달 이후에 이탈됐고, 주봉상으로 5주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러나 주봉상으로 5주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고, 일봉상의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일별 지표나 주간 지표가 일시적으로 주 추세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풀백 효과,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면 주초에 시장 흐름들을 깊게 빠지면 낙주 안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봐야 되고, 주 추세선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해 왔던 종목군들이 떨어지면 주 추세선에서
시장을 공략하니까, 그러니까 모멘텀과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뉴욕 시장이 대부분의 주가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낙폭이 먼저 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런 쪽은 부분적으로 돌아댔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이 지금 이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한 종목 정도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 흐름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런 쪽 시장 흐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닉스를 추천해 드렸는데 수익들이 좀 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여름으로 들어오면서 코로나 이제 환자들이 조금 더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을 때 이제 이쪽에 진단 키트나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이 순환매의 어떤 과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고개를 들었다가 떨어졌던 수젠텍 같은 거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잖아요. 물론 2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에 대한 이런 얘기는 없고요. 집중 투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보면 증권주들 중에서 자사주의 어떤 이 흐름들이 조금 비중이 높은 대신증권 같은 거나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은 D&D 파마텍, 그 다음에 이닉스, 수젠텍,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이고요. 미국에 이제 메세라가 주말에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라이 딜리나 너보노디스크가 조금 하락에 안정하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낙폭이 있었던 이런 종목들 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닉스, 수젠텍, 대신증권입니다. 자,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D&D 파마텍이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보면 6월 초에 이렇게 오르고요. 5월 초에도 올랐죠. 그러니까 7월 초에도 올랐단 말이에요. 8월 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이렇게 조정받아서 오를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엠벨 하단에 지금 와 있고, 그렇다면 12만 원대 이하에서 매매해서 위로는 14만 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닉스입니다.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른 다음에 첫 번째 오른 자리를 지지하는 자리에서 지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지그재그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12,000원대 전후에서 사서 14,000원 전후에서 매도하는 단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이제 요 앞에 여기 보면 5월 달에 이 흐름들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가격 조회를 받았댔는데, 지금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장 흐름들은 이렇게 뭔가 위로의 거래를 하면서 손바꿈 현상을 많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관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7,2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짧게 매매하고 위로는 한 8,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단기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7월 달에 아주 급하게 이렇게 올랐을 때가 자사주 소각 이야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 올랐던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사주 소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부국증권이나 대신증권이 자사주의 어떤 매입의 이런 흐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자리에 왔다. 그리고 뭐 증권주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증시 활성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얘는 23,500원부터 22,500원까지 그냥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고요. 위로는 28,0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사실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아.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 추세선이 살아있는 이런 자리니까 이것을 좋은 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